같은 영국 연방 국가인 인도와 캐나다가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국제뉴스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외교 분쟁의 시작은 한 사람의 사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지난 6월 18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캐나다 국적자이자 시크교 활동가인 하딥싱 니자르가 시크교 사원 주차장에서 봉변교한 2명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러면서 이 살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는 캐나다의 주장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원래 캐나다와 인도는 영국 식민 지배를 겪은 영연방 국가로서 무척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947년 이후에 인도에 가장 많이 원조한 나라가 캐나다일 정도입니다. 2021년 인도는 코로나 백신이 부족했던 캐나다에 백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인도계 캐나다인인 니자르는 시크교도 근거지인 인도 북부 펀잡주의 일대에 칼리스탄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해온 급진적 시크교도 가운데 한 명으로 인도 정부는 이 니자르를 테러 분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시크교는 힌두교, 이슬람교를 융합해서 15세기 탄생한 종교인데요. 계급을 나누는 인도 카스트 제도를 반대합니다. 시크교는 인도의 독립운동 당시에 영국 측 용병으로 참전하는 등 영국 편에 섰는데, 이는 인도가 독립할 경우에 종교 탄압이 예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인도가 결국 독립을 하자 이 시크교도 상당수가 캐나다 같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전 세계 시크교도는 약 3천만 명인데 이 가운데 약 80만 명은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 정부는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의 활동을 막아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캐나다 정부가 불응해 왔다라고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시크교도인 니자르가 사망하자 처음에는 단순 강도 살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크교 쪽에서는 암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정보기관인 안보정보청 등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놀랍게도 인도 정부의 암살로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타국 정부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보고를 받은 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마침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를 찾아서 호스트 입장에서 각국 정상을 만난 모디 총리와 악수하면서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노려봤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니자르 살인사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트루도 총리에게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그러니까 SFJ의 활동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 첫날인 9일에도 캐나다 내 이 SFJ 시위가 열리자 인도 총리실은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 내의 극단주의 세력을 용인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이 트루도 총리가 인도계 캐나다인들 표심을 의식해서 시크교도 편을 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는 표현, 양심,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외교부는 주 캐나다 인도 외교 공간 정보 담당 직원 1명을 추방했습니다. 이에 인도 외무부도 19일 주 인도 캐나다 정보기관의 수장에게 다시안에 떠나라고 했다고 밝히는 등 맞불을 놨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살인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의회에서 니자르의 죽음과 인도 정부 사이에 신뢰할 만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를 암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국민 살해에 외국 정부가 개입한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16일에는 인도와 캐나다 정부는 이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니자르 암살 배후로 왜 인도를 지목했을까요? 사실 인도 내에서의 시크교는 14억 인구 중 약 2%에 불과합니다. 시크교의 본사는 인도의 펀잡주로 이곳의 시크교도들은 과거부터 인도 중앙정치와 상관없이 시크교도들이 지역의 주요 자리를 차지해왔고 그들만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받길 원했습니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분리독립까지 외치면서 인도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는 인도에서 이주해온 시크 교도가 많습니다. 140만 명의 인도계 시민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80여만 명이 시크교를 믿으면서 캐나다 사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출범했던 이 트루도 내각에서 무려 장관 4명이 시크교도 출신일 정도로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강한 힌두주의를 표방하면서 이 시크교를 비롯한 인도 내 소수 종교를 사실상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시크교의 분리주의 독립운동이 해외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미국에서 창설된 정의를 위한 시크인데 이번에 암살된 니자르는 이 단체의 캐나다 지부장격으로 상당한 활동을 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인도 내의 종교 갈등이 이국당 캐나다에서 이 캐나다 시민의 암살로 표출됐다는 게 트루도 정부의 주장입니다. 캐나다와 인도 간의 갈등은 이제 비난전을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는 실질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모디 인도 총리는 캐나다를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다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는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적 증거는 대화 녹취 자료로 인도 정부 관계자끼리의 대화이고 캐나다 주재 인도 대사관 소속 외교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자료들은 캐나다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보 동맹인 이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캐나다 이 같은 인도 정부 책임 주장에 대해서 캐나다의 국제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면서 평판 문제와 평판 손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살펴볼 나라가 있다면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 조직범죄의 피난처로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양국의 관계는 쉽게 복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양국의 갈등 고조 속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이 이달 개최된 G20 회의에서 모디 총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갈등 고조 속에 미국 백악관은 인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암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다는 캐나다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캐나다와 인도 간의 외교 마찰을 불러온 시크교도 암살 사건에 대해서 국가를 초월한 탄압이라 그러면서 인도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우리는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서 수사가 순리대로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인도 친구들이 그 조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와 캐나다의 갈등이 인도와 미국의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캐나다가 사망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도움을 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런 정보 제공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도가 반발할 것이며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가 꼭 필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미국은 트루도 총리의 발언 후에 인도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모디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개입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도가 미국의 중국 경제 전선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BBC는 지난 23일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한 주를 보내며 냉엄한 현실에 직면한 트루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14일 하원 연설에서 인도 정부의 자국민 암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시큰둥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트루도 총리의 발표 내용은 대단한 폭발력을 지닌 것임에도 이 동맹국들의 반응은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캐나다가 기대한 완전한 지지에 크게 못 미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캐나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만 발표했습니다. 또 인도 정부를 비난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호주 정부 역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 머물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이 전적으로 캐나다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트루도 정권이 상당한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BBC의 보도 내용입니다. BBC는 이와 관련해서 인도 인구가 캐나다의 35배에 달한다는 점, 또 인도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 중인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적어도 대중의 눈에는 캐나다가 인도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제정치에서 캐나다가 처한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 센터 캐나다 연구소의 사베르 델가도는 BBC에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워왔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전략을 내던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는 힘이 우선하는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